single morning. 수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글로벌 탑뉴스에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간밤에 그만큼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좋은 소식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 개장에 있어서 상당히 희망적인 낙관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등했고요. 그 전에 마감은 유럽도 급등했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시뻘겋게 켜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우리가 이제 잠들어 있는 간밤에 전화 회담을 했고 G20에서 드디어 정상회담을 하기로 그다음에 무역 협상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월가가 3대 지수 모두 급상승을 했고요. 여기다가 우리 입장에서 또 이제 반가운 것은 반도체줄 그동안 사실 화웨이 스트레스에서부터 무역 전쟁 관세 스트레스까지 아주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렸던 반도체주들이 오늘 상승을 주도한 건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3%, 4.3%가 오늘 급등을 했네요. 결국 이 소식은 오늘 우리나라 비록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에만 쏠림이 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전시 효과 측면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최소 1% 이상 갭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무역 협상이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여기 어떤 빈자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었던 연준의 금리 인하는 조금 후퇴할 수가 있다라면서 지금 여전히 득실을 따지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마침 이번 주에 또 FOMC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막으로 양국이 다시 화해의 제스처를 맞추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 트럼프 트위터에 보면은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전화 대담을 했고 결국 G20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여러 번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오사카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 협상단이 다음 주에 사전 협상에 다시 돌입을 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양국 협상단이 사전 협상과 조율을 마친 다음에 G20 오사카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사인하면서 무역 협상이 마침내 타결된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조금 내려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신화통신에서도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G20에서 만난다고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관영 언론이지만 뭐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보고서. 어쨌든 중국식 표현이죠. 트럼프가 먼저 전화로 이렇게 회담을 요청해 와서 뭔가 그렇게 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주겠소 하고 이렇게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환구시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하고 맞물려서 중국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 뒤로 빠지는 물러서는 모양새를 주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뭐 찾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WTO하고 지금 소송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어쨌든 그 분쟁 접수 뭐 이런 걸 해놨었거든요. 왜냐하면 WTO는 중국을 시장 경제 지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그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 지위를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제소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을 자기네들이 인정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연합까지 중국산 반덤핑 관세를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중국이 여기서 이제 한 수 접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진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도 그리고 WTO와의 문제도 다 이렇게 합의하고 좋게 봉합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속내를 감추고 앞에서 내주고 뒤에서 챙긴다 이런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유럽 증시도 급등했는데요. 여기는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깜짝 연설이 있었습니다. 연설은 뭐 이전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비둘기파적인 코멘트를 내놨어요. 지난 ECB 회의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내심 혹시 올해 내로 금리 인하 한다고 밝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면서 내년 초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금리 동결로만 대응하겠다고 했던 드라기가 불과 3주 만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색깔로 도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부진할 경우에 금리 인하하고 추가 자산 매입을
재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리액션은 유로화는 급락했고, 그다음에 유로존 증시는 급등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FOMC를 지금 이제 성명서 발표 금리 결정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ECB가 먼저 저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몸을 낮춰버리니까 결국은 FOMC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강하게 띄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이제 웬만한 비둘기로는 이제 ECB한테 비교만 당하는 꼴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봐요. 자, 이걸 보고서 이제 기분이 나빴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드라기가 먼저 선수를 쳤네 라면서 되게 경계감을 나타냈다고 하고, 의도적인 유로화 가치 절하를 나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약달러를 대단히 염원하는 트럼프의 어쨌든 입김이 오늘 또 한번 뿜어져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이번 주에 참 FOMC도 있고 뭐 다음 주에 G20 오사카 회담도 있고 한데 그런 만큼 이제 연준 의장의 어떤 입과 입장 표명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관심이 커져 있잖아요. 백악관이 갑자기 파월 해임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블룸버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연준은 단순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 특히 이제 아시는 대로 연준 의장의 임기는 미국의 대통령 임기를 이렇게 걸쳐서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놔져 있어서 대통령하고 어떤 이 통화 정책 간의 어떤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해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레리 커들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전혀 이런 법리적 검토를 한 사실이 없다. 이게 6개월 전에 있었던 해프닝을 지금 블룸버그에서 재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외신 캐스터의 입장으로서 방송하지만 갑자기 뉴스창에 떠가지고 아니 이게 웬 속보냐 하고 보면은 몇 달 전에 논의가 있었다는 거를 혹시 좀 실수할 뻔한 적도 있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FOMC에서 파월은 점점 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앞에 드라기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20 오사카 회담이 이제 지금 미국 시간으로는 열흘 앞두고 일본에 지금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동해 쪽이죠. 니가타현에 진도 6개 강진이 났는데 쓰나미 경보가 일어가지고 지난 한번 또 그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가 엄청 컸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난리 났었는데 다행히 쓰나미는 없었고 산사태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지금 이제 각 지역마다 피해 사례가 지금 NHK에 막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향후 일주일 동안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G20 오사카 회담에 또 다른 변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니가타하고 오사카는 좀 거리가 좀 상당히 있어서 니가타가 우리 인천이라고 그러면 G20 정상회담 열리는 오사카는 우리로 치면 충남 당진 정도, 약간 그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에 G20 정상회담이 만약에 또 취소가 된다 이러면 여러 가지 소용돌이에 휘말리겠죠.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까지 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진핑이 방북을 해 있는데요. 역시 이제 빈손으로 갔을 리가 없고 뭔가를 들고 갔을 것이다. 그래서 식량하고 각종 원조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지금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한테 약간 배신 당하고 결국 국안이 명관이다 하면서 시진핑하고 손을 잡는다고 하면 또 트럼프가 이걸 보고서 북한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또 중국이 뺏어가는 것은 또 봐줄 수가 없고, 결국은 남의 나라 정상한테 미안하지만 시진핑이 어항 속 메기효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서 트럼프를 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 현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겠고요. 과연 오늘 급등한 미국 증시 이대로 우리가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증시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